가을에 출생하신 신유술월생 경금일간 25년 을사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정제 편관 기운이 옵니다. 가을에 출생한 경금일간들은 신강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신강하다. 신강하면 화로 극해서 목이 화를 생해주는 재관격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로 설기해서 재성 목으로 가는 식상생조로 가든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신강하니까, 신강하면요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재관격으로 가든 식상생적격으로 가든. 2024년은 자본주의 사회죠. 화로 재관격보다는 식상생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나를 제어해서 명예를 취하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민낯이 유튜브와 인스타 아닙니까? 돈을,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과감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또 중요합니다. 돈이 왜 또 중요하냐면, 돈이 생하는 게 관살이잖아요. 명예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돈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신월생 날짜 한번 보시고요. 이 경금은요, 가을은 숙살, 성과, 추수의 계절입니다. 따라서 신월생, 유월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글자에 욕망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월생은 록지는 생해주는 힘이 순일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월생 경금 멋있죠? 서리빨 같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할 거고, 장단점은 있어요. 또 타인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할 거고요. 가을생이니까 가을의 경금, 성과에 집착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을사를 한번 투영해 볼게요. 을사 기운이 왔습니다. 재관이 왔습니다. 일단 경금이 재성과 재에 취하됐으니까 25년에는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엄청 가득하실 거예요. 내가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어야겠다. 남자분이시라면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 생각이 느닷없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벌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겠죠. 2025년에는 역시 목화가 왔으니까 기존 원국에 있으면 좋은 글자가 뭐냐, 천간에 화가 있으면 좋겠죠. 이 사화는요, 화라 하더라도 이 안에는 경금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금의 장생기라 지지의 사화만 있는 거는 경금을 제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천간에 화가 떠 있다면 사화가 화의 록지작용을 하니까 명예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을목도 오니까 지지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해수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사화랑 해수가 충하니까 좀 기분이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임목이나 묘목이 있으면 재물이 상당히 커지겠다. 재관생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한 자리 가서 큰 복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천간에 화와 지지에 목이 있다는 전제합니다. 그러게 되면 좋겠죠. 근데 천간에 화도 있고 목도 있는데 25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말짱이죠. 임수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 임수가 이게 용신격인데 용신을 꺼버리잖아요. 정화가 있다면 임수가 정임함으로 묶어버리고, 식신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식신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면 싫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간이죠. 이력이 있다면은 수가 멀리 있는 병화를 극할 수는 없죠. 명리는 자연 이치예요. 100m 떨어진 호랑이가 사슴을 때릴 수가 없어요.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25년에 일이 잘 안 풀리는 운세는 뭐냐? 임수는 방금 설명드렸고, 임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화가 있다면 천간에. 또 신월생 경금이 싫어하는 건요, 토예요. 내가 신강한데 토생금에서 좋은 게 아니라, 토가 있다면, 토가 두 개 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빨리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세상의 도움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남의 도움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가 있고 화가 있다면, 화가 용신인데 토가 화 기운을 빨아당깁니다. 병화가 있다면 토는 산을 의미하죠. 병화의 빛을 가려버려요.
이 토라는 게 인성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기신이에요. 꺼릴 기자. 토가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다. 예, 하지만 여기에 또 처방전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예, 이분이 만약에 화가 있는 분이었다. 병화가 있었다. 그럼 2022년도 이민년이었잖아요. 이민년에 용신이 충당했을 거고, 또 신월생 경금이 천간에 정화가 있었다. 그럼 22년 임수와 정이 밥거에서 능력 발휘가 어려웠고, 23년 계묘년에 용신을 충파해서 무절제한 생활이 이어졌겠습니다. 용신이 충파당하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유튜브에서 설명했는데 대통령 사주가 이거였죠. 왕안무를 인성무토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갑진년, 갑목이 용신을 충파해버렸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오판을 했어요. 그런 격이죠. 신월생 조심해야 될 기운과 필요한 기운 이해되셨죠? 6월생입니다. 아까 신월은 록지고 유는 왕지,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양인의 힘은 경금을 생해주는 힘이 흉폭하다고 했어요. 또 양인이 있는 사람은요, 손재주, 눈썰미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주에는 양인이 2개 있는데 손재주는 전혀 없는데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눈썰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장단점이 있어요. 또 양인이 재성을 보면은 이것도 이혼사주라고 해요. 뭐 여기에 유금이 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재성을 아내 글자를 충파하니까 남자 사주에서는 이혼사주라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외워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인 옆에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아내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그때그때 위치하고 어떤 글자가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요. 이 말을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단편적인 해석이니까. 양인을 흔히 총과 칼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흉폭한 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은요, 칼집에 넣고 있어야 위험이 있어요. 내가 칼 있다고 칼을 휘두르고 다녀봐요. 그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칼을 꺼내버리면 그 상대방은 죽을 듯이 덤벼들겠죠. 어차피 죽으니까. 손자병법에도 나왔잖아요. 적들을 사방을 다 막아버리면 한 곳에 막혀있는 적들은요, 수가 10분의 1이어도 적군에게 죽자 살자 싸워서 아군의 피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뒷 한쪽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도망간 길이 있다고 판단되면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죽자 살자 싸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어쨌든 이제 칼은 칼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내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양인의 위험이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죠. 이 칼을 꺼내서 높이 쳐들었다. 위험이 없습니다. 이 안에 양인을 딱 갖고 있다. 위험이 아주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양인의 거친 힘이니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망나니 같은 양인을 제어하는 게 뭐죠? 양인이 좋아하는 건 칠살입니다. 칠살은 7번째 글자를 살이라고 하는데 경금의 길 7번째 글자 병화이거든요. 경, 신, 임, 계, 갑, 을, 병 7번째 글자 병화가 무조건 일간을 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병화가 있다면 이 양인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금의 본기는 신금입니다. 병신합으로 딱 잡아둔다고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칠살이 약하면 안 되니까 칠살을 생해주는 목이나 화가 있다면 이 사람은 만천하의 위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부리부리하고 서리빨 같은 사람. 만약 병화가 있다면 을사년, 칠살을 도와주는 글자가 왔습니다. 올해 뭔가 가능하겠죠? 충분히. 물론 화가 있다면 천간에 임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옆에 무토가 있다면 칠살 역할이 경금을 극하는 게 아니라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칠살의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6월생 경금도 마찬가지로 원국에 토가 2개 있으면 을사년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번거로운 일만 잔뜩 생겨요, 나한테. 나는 뭔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태클을 걸어옵니다. 자그마한 일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큰 일을 못하게 됩니다. 6월생 경금이. 자잘한 거에 연연하지 말으셔야 돼요. 작은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죠. 하루 종일 매달리고. 화를 또 요구했는데 나는 화가 없어서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 화가 있고 임수가 있어야 망한 거지. 만약에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 오니까 재성을 생해주잖아요. 예? 또 지지에 임목이 있다면 식상생조로 가니까 괜찮잖아요. 화가 꼭 없어도 수목으로 흘러가도 좋습니다. 금수쌍청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죠. 경금 옆에 임수나 계수가 딱 위치하고 있다면.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가 있다. 그럼 식상을 물을 흐리게 만들어 이 토라는 게. 아니 부모님 같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자식에게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내 자녀들에게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돼요. 간섭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사주는요,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보다 초등학생들이 사주 상담을 받아야 돼요. 얘가 뭐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 진로를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요, 내 자녀 사주를 잡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명리를 공부하지만 우리 애 망한 운이네 라고 생각을 해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조심은 할 뿐인데 그만큼 어른이 되었다는 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분재를 예를 들까 조그만 분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비틀면 휘잖아요. 그래서 자녀 사주를 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월생 해볼게요. 술월생 날짜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술은요, 화가 인묘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수룰에는 정화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서 뜨겁고 마른 토지예요. 마른 토지. 어쨌든지 가을이니까 경금이 신강합니다. 그러면은 뭘 구사해야 좋을까요? 을사년에 이제 마른 토지잖아요. 아까 제광격은 화와 목이 필요하다 그랬고 식상생계는 수와 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힌트가 나왔죠? 뜨거운 토지로 생해주니까 일단 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재성으로 목이 흘러가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반면에 그래도 나는 명예를 추용할래 라고 한다면 나는 화가 있으니까 천간에 그럼 화가 술이 있어요. 이 술토란 애가 태양빛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천간에 만약 또 토가 있다. 그럼 용신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관살은 일간을 제어해야 돼요. 신강하다면. 근데 관살이 인성 토를 생하고 토가 일간을 생하면 이 용신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내가 명예를 얻기 어려운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살, 재관생, 목화로 가면 제가 아까 이거 조율하다고 했죠? 더 조율하게 만듭니다. 사주를. 을사년 왔습니다. 내 사주에 화토가 있어요. 을사년. 첫 번째 느낌이 신경쇠약 걸릴 수 있겠다. 국세를 보고 난 뒤에 육신을 보고 살을 보는 겁니다. 사술 귀문살이구나. 그잖아요. 사화와 술토 귀문살.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조율한데 원국에 화토가 두세 개 더 있다면 용신도 부정하고 그럼 이 사화란 놈은 무슨 짓 하죠? 편관? 25년에 만난 남자나 기존의 남자친구가 25년에는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너 도움 안 된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애를 만나야 되나? 또 남자친구가 없어요. 어쩌다가 어떤 남자랑 인연이 닿았어요. 처음 이성을 만나면 설레는 감정이 있잖아요. 설렘은 짧고 괴로움은 길다. 이 시기에 실정의 자그마한 즐거움을 위한 만남이 나를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5년에는 기존 애인이 없으신 여자분이라면 아예 남자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원국에 지지에 금이 있고 수가 있고 금이 목을 극하지 못한 글자가 이렇게 위치한다. 경술. 그러면 을사는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사화가 명예 글자가 아니라 금의 장생지 역할을 하니까 천간에 화가 없다면 괜찮죠? 이러면 별 무리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이직하고 싶으면 이직하시고 카페 차리고 싶으면 카페 차리고 직업 변경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겨울생 경금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